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본부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 가운데 청년은 단 1명, 여성 후보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정당들이 청년과 여성의 지지만 호소할 뿐 이들에게 여전히 정치 참여의 문턱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본부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도서관 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방침을 밝힌 건 지난달 11일입니다. 대구시는 예산 등 동상 건립을 지원할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에 시의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 비용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구 인혁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대구 시민 880여 명의 의견을 받아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을 모아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갈등도 벌이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자치정부나 혹은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동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논쟁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길대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뭐 화해나 뭐 중재의 개념보다는 갈등을 또 증폭시키거나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사실 학생들에게 뭐 제대로 납득이 되게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22일까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국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좀 번져서 다시는 이런 박정희와 관련된 이런 우상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총력 투쟁들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4월 22일 시의회가 이제 개회를 할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대구 시민의 뜻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각종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 업무를 맡을 조직도 만들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동상 건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나서 상당 기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없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합니다. 전교생 137명 가운데 98명, 71.5%가 다문화 학생이라는 특별한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어 학급은 학년별, 수준별로 반을 나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줍니다. 사전 학습이 없는 상태로 입국한 학생은 일주일에 최대 10시간 동안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학교는 한국어 학급 이외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튜터, 이중언어 강사, 찾아가는 한국어 강사, 이렇게 학교에서 5명을 강사를 섭외를 해서 수업 중에,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밀착 지도를 해서 한국어를 하루빨리 익혀서 학교에 적응하고 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900여 명이던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4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의 2.5%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하자 대구시 교육청은 한국어 집중 배움 과정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국내 입국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역 멘토링이나 다국어 문자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정책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 문화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이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 함량과 맞춤형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공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학교 교실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인력의 한 축으로 성장하듯 다문화 학생 또한 우리와 같은 교육 과정을 밟아가는 동일 문화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산물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남획을 하지 않고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면서 조업하는 어민단체인데요. 지자체의 승인을 통해 결성되는 이들 단체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포상도 지급돼 전국에 1,100개가 넘는 공동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 화성시 서산면 100mm에서 도시에서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이른바 귀여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항에서 출발한 어선이 바다 물살을 힘차게 가릅니다. 어장에 도착해 그물을 들어올리니 먹음직스런 싱싱한 꼬막이 한가득 갑판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채취한 꼬막을 자루에 퍼담는 어민들. 육지로 가져와서는 크기에 맞춰 선별 작업도 벌입니다. 이들 어민은 얼마 전까지 살던 도시를 떠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여인들로 최근 화성시 승인을 받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저희 귀여인 자율관리 공동체는 지금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꼬막 작업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그 공동 생산도 하고 뭐 온라인 판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쓰레기도 많이 줍고 그래서 어장을 관리를 하면서 뭐 그 저희가 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꿈꾸는 이들은 많아도 막상 도전하기는 어렵다는 귀여 귀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열심히 배우고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낮은 진입장벽은 100mm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귀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거기는 일단 배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배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맨손 조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어서 일단 100mm로 선택하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존 마을 사람들이 텃세 없이 젊은 외지인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은 마을 어민이 늘어나는데 큰 계기가 됐습니다. 편하게 양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 권리를 주고 있고요. 조업을 할 때 꼭 같이 귀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서 가르치고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 또 귀여인들한테는 100mm 여천개의 별도 어장을 또 내주고 있어요. 귀여인들이 많이 이 화성 우리 100mm 마을로 오면서 어떻게 됐든 마을 분위기가 대체로 젊어지고 화기애애해졌고 덕분에 귀여인들에게 화성시 100mm는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갓 귀여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지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귀여인이라서 잘 몰라서 이제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계장님이 오늘 나오셔갖고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화성시는 순수 귀여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의 기여는 고령화되어가는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숲을 떠나 정감 넘치는 어촌 백미리에서 새 삶을 시작한 기어인들. 오늘도 갯벌과 바다로 나아가 땀 흘리며 인생 제2막의 성공이라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번엔 총선 소식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이 자주 찾는 유권자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과 여성인데요. 기성세대 남성들에 비해 정치, 경제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여성과 청년이 직접 정치에 나설 기회는 차단돼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23살 대학생 강사빈 씨.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후보 경선에 탈락하면서 현실 정치의 문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구 지역 총선 후보 34명 가운데 20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고 30대도 35살 북구갑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 한 명뿐입니다. 후보들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50대가 15명 44.1%로 가장 많고 60대 12명 35.3%, 40대 5명 14.7%, 30대와 70대 이상 각 1명 2.9% 순인데 50대 이상이 82.4%나 차지합니다. 청년들은 청년 후보 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이나 공약도 눈에 띄거나 새롭지 않다며 정치권이 청년을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에만 이용하려 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세대가 양당의 정쟁 갈등의 요소로만 사용된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을 정쟁 간의 그 소모적인 수단으로만 청년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과 모든 계층이 융화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사정도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여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박정희 후보, 국민의힘 수성구을 이인선 후보, 자유통일당 동구 군의군을 정은실 후보 단 3명, 총 34명의 후보 중 8%를 차지한 데 그쳤습니다. 각 정당의 여성 정책과 공약도 대체로 저출생 극복, 양육과 보육 지원 등에 치중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22대 총선 전국 유권자 수 4,425만 명 가운데 여성 50.47%, 남성 49.53%이고 50대 이상이 51.5%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는데 6070 세대가 1030 세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것도 처음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BTV가 마련한 직격 인터뷰. 오늘은 첨단 과학도시와 교육 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달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달성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경제산업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달성군은 1차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제2국가산업단지까지 유치하면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첨단 과학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융합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R&D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북대 달성 캠퍼스를
서울대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형용 후보께서는 대학 유치와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한 첨단 과학도시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로봇 테스트 필드, 그다음에 소부장 특화 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선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후보께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첨단 과학산업을 접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성구는 대구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인데요.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용 후보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공교육 시설 확충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1:1 맞춤형 진로 로드맵 구축,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 시설 확충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 후보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학 영재 그리고 과학 예술 영재 양성을 위해 디지스트와 협업하여 이런 영재 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또 경북대, 계명대, 우리 달성 캠퍼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네, 추경호 후보께서는 디지스타와의 협업을 통한 과학 영재 교육 도입과 대학 캠퍼스 유치를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께 마지막 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달성구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공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달성 문화회관을 그 후적지에 건립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가 이전해간 합의면에 국립인성 교육원을 유치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교도소 후적지뿐만 아니라 교도소가 이전해간 합의면의 발전 방안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 후보께서는 문화예술도시 달성을 위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별 문화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그래서 거점별 문화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적극 확충함으로써 주민들께서 좀 더 문화 향유 그리고 문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달성구는 이 밖에도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현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요? 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경실련이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57개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불법 현수막 여러 개를 발견하고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 2명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성서공단 내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들이 빠르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재 탱크의 열선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경북 성주에 있는 백세각 항일 의정비를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 시설로 선정했습니다. 1919년 손준필 등 11명은 성주 백세각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을 외치다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서구보건소가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중증 장애인이나 허약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한방 방문 진료를 운영합니다. 방문 진료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개별 상담과 진단, 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학교 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내년 2월까지 학교 급식을 먹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달서 글로벌 취업 콘서트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전 현직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접 특강과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번 총선에선 많은 후보들이 일자리 마련, 주거 지원 정책 등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들의 수는 적은데요. 앞으로는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정치뿐 아니라 여성과 청년들에 의한 정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